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집 한 채 못 사주는 주제에 감히 내가 애 안 낳는다고 뭐라고 해? 이수진이 차갑게 내뱉었다. 명품 구두를 신은 그녀의 발끝이 바닥을 따닥따닥 두드렸다. 박순자는 뺨을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돈 어르신, 우리 딸 말이 좀 세긴 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습니까? 의사 며느리 둔 게 어딥니까? 옆에 앉은 이수진의 아버지 김철수가 비웃었다. 박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고요했다.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는 그 눈빛이 오히려 섬뜩했다. 내 병원 이름이 뭐라고 했지? 수진성형외과요. 왜요? 이수진이 코웃음을 쳤다. 박순자는 잠깐 침묵하더니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수진성형외과.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아침 8시 이수진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원장님, 병원 문 못 열어요. 운영정지 통보가. 뭐라고? 건물주가 계약 해지한대요. 은행에서 대출 즉시 상환하래요. 이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수진 원장, 나야? 그 목소리는 박순자였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날카롭고 압도적이었다. 어제 내 뺨 때린 기분 어땠니? 이제부터 내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걸 지켜보렴. 시어머니? 넌 지금까지 내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었던 거야. 전화가 끊겼다. 이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여러분, 평범한 시어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만했던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박순자는 시장 입구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마트 전단지가 들려 있었고 낡은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박민준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아니, 내가 모시러 온다고 했잖아. 왜 혼자 나오셨어요? 괜찮아. 나 혼자 다닐 수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쁜 거 나도 알아. 박순자가 온화하게 웃었다. 그래도 수진이가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온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같이 오신대요. 박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박순자는 아들의 표정을 읽었다. 불안함이 가득했다. 그래, 알았어. 집에 가서 준비해야겠구나.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박순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다. 갈비찜, 잡채, 전.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만들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이 열리자 이수진이 들어왔다. 뒤따라 김철수도 함께였다. 이수진은 현관에서부터 인상을 찌푸렸다. 와, 이 집 진짜 오래됐네. 언제 지은 아파트예요? 30년은 됐죠.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다. 여보, 우리 아파트랑 비교하면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철수도 거들었다. 사돈 어르신, 이 동네가 재개발 언제 된다고 하던가요?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좀 더 나은 곳으로 알아보셨어야죠. 박순자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차렸다. 자, 앉으세요. 음식 많이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예요? 이수진이 물었다.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에휴, 요즘 누가 집에서 이렇게 해 먹어요. 우리는 다 배달시켜 먹는데 시간 아까워서. 수진아, 그래도 어머니가. 박민준이 말을 꺼내려 하자 이수진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요. 맨날 엄마 편만 들고. 식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다. 김철수가 젓가락을 들더니 갈비찜을 한 점 집어먹었다.
그는 몇 번 씹다가 표정을 구겼다. 이거 간이 좀 센데요? 우리 딸은 싱겁게 먹거든요. 건강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하려 하자 이수진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시어머니, 제가 요즘 병원 일로 너무 바빠요. 그런데 민준이가 자꾸 애 낳으라고 성화해요. 저는 커리어 우먼인데 지금 애를 가지면 병원 일은 누가 해요? 박순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래도 수진이 아이는 아이요? 시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면 집부터 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좁은 아파트에서 애를 어떻게 키워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우리 딸 말이 맞아요. 사돈 어르신, 아들한테 집 한 채 못 사주면서 손주 타령은 왜 하십니까? 김철수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박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무기력함이 가득했다.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보구나. 박순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수진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 잘못 키운 정도가 아니라 아이의 준비를 안 하신 거죠? 요즘 시대에 아들 결혼시키려면 집은 기본 아니에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우리 병원 작년 매출이 50억이에요. 50억. 저는 제 힘으로 이만큼 벌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수진아, 너무 그러지 마. 박민준이 약하게 말했지만 이수진은 듣지 않았다. 당신은 입 닥치고 있어요. 맨날 월급쟁이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순자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다. 수진아, 내가 힘들게 일하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뭐요? 시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집안이 너무 답답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산도 없고 백도 없고. 제가 의사 아니었으면 우리 민준이 같은 사람이랑 결혼이나 했겠어요? 이수진의 말이 점점 더 거칠어졌다. 김철수가 거들었다. 우리 딸 말이 좀 세긴 해도 사실이잖아요. 사돈 어르신도 현실을 좀 보셔야죠. 박순자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 내가 아들한테 해준 게 없구나.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묘하게 차가웠다. 이수진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다. 됐어요.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네요. 아빠, 우리 가요. 김철수도 따라 일어섰다.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다. 박민준이 황급히 따라가며 말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다시 말해볼게. 말해서 뭐 해요? 당신 엄마가 갑자기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수진이 쏘아붙이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거실에는 박순자 혼자 남았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차가워진 음식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수진성 형외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는 일찍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비서실입니까? 저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어제까지의 온화함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전화기 너머로 공손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성 형외과라고 알아? 강남에 있는 곳인데. 네,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0초 정도 지나자 대답이 돌아왔다. 확인했습니다. 이수진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고 연매출 약 50억 규모입니다. 건물은 임차 형태이고 건물주는 대성개발입니다. 대성개발? 우리 계열사 아니야? 네, 맞습니다.
한국 메디컬 그룹 부동산 계열사입니다. 박순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래. 그럼 일 좀 시켜야겠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네, 회장님. 첫째, 대성 개발을 통해서 수진성형외과 임대차 계약 조항 다시 확인해. 위반 사항 있으면 즉시 계약 해지 통보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둘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 쪽에 우리 사람 있지? 수진성형외과 최근 3년간 진료 기록 전수조사 들어가게 해. 광고 위반, 과잉 진료 여부 다 확인하라고.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이수진 원장 개인 신용 상태 파악해. 대출 현황, 투자 내역 전부 다. 그리고 은행 쪽에도 연락 넣어둬. 박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냉정해졌다. 넷째, 한국성형외과 의사회에 연락해서 이수진 원장 최근 활동 내역 확인하고 학회 발표 표절 여부, 논문 조작 여부도 체크해. 전화를 받던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혹시 개인적인 일이십니까? 박순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갑게 대답했다. 내 며느리야. 어제 날 때렸거든. 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법적으로 문제없이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했어? 네, 회장님.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박민준이 나왔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어제 늦게까지 안 주무셨을 텐데. 괜찮아. 나는 원래 잠이 없어. 박순자가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평범한 어머니였다. 어머니,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야. 내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내가 정말 너한테 해준 게 없네.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저를 키우시느라 평생을 고생하셨잖아요. 박민준이 눈시울을 붉혔다. 민준아, 넌 착한 아이야. 너무 미안해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박순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같은 시각 강남 수진성형외과. 이수진은 병원 원장실에 앉아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었다. 오늘 예약 환자 몇 명이야? 17명이요, 원장님. 좋아. 그럼 오전에 다 끝내고 오후에는 광고 촬영 준비해야 해.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제대로 찍어야 해. 네, 원장님. 이수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일군 이 병원이 자랑스러웠다. 그때 병원 전화가 울렸다. 네, 수진성형외과입니다. 직원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색이 변했다. 원장님, 건물주 측에서 연락 왔는데요. 뭐, 또 임대료 올린다는 거야? 이수진이 짜증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그게 계약 조항 위반으로 임대차 계약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뭐라고? 이수진이 벌떡 일어섰다. 갑자기 왜? 우리가 뭘 위반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통보하겠다고 하네요. 이수진은 전화를 빼앗아 직접 받았다. 여보세요? 저 이수진 원장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전화 너머로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이 원장님, 대성개발 법무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조항 중 제15조를 위반하셨습니다. 무단 전대 및 구조 변경 건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무단 전대? 구조 변경?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3개월 전에 대기실 리모델링 하시면서 벽체 구조를 변경하셨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하신 건데요. 그건 그냥 인테리어 좀 바꾼 거예요.
계약서상 모든 구조 변경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이수진은 멍하니 서 있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변호사한테 연락해봐야겠어.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후 2시 박순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장님, 1차 조치 완료됐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발송했고 보건복지부 쪽에도 조사 요청 들어갔습니다. 좋아. 다음 단계 진행해. 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이수진 원장이 2년 전에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경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적발되면 업무정지 처분입니다. 박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래. 그럼 최근 광고 내역 다시 확인해봐. 놓친 거 없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며느리, 내가 뿌린 씨앗을 이제 걷어야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같은 날 오후 4시, 이수진은 병원 원장실에서 변호사와 통화 중이었다. 변호사님, 이게 말이 돼요? 3년 전에 인테리어 한 거 가지고 지금 와서 계약 해지라니. 이 원장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내일 서류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내일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병원 직원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원장님, 보건복지부에서 나왔어요. 뭐? 이수진은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갔다. 병원 로비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수진성 형외과 이수진 원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팀입니다. 정기 점검 나왔습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다. 정기 점검요? 저희 작년에 받았는데요. 특별조사입니다. 최근 3년간 진료기록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광고 내역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금요? 예약 환자들이 있는데 업무에 지장 없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남자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수진은 멍하니 서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 큰일 났어. 갑자기 건물주는 계약 해지한다고 하고 보건복지부는 조사 나오고. 뭐? 갑자기 왜? 김철수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다. 나도 몰라. 오늘 아침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일단 진정해. 내가 지금 가볼게. 김철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5시가 넘어 있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여전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 원장님, 잠깐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평가팀 직원이 이수진을 불렀다. 네, 뭔데요? 2년 전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경고받으신 거 맞으시죠? 네. 그건 단순 실수였어요. 바로 시정했고요. 그런데 최근 6개월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광고 내용 중에 과장 광고와 전후 사진, 무단 도용건이 적발됐습니다. 뭐라고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커졌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우리 병원 광고는 전부 실제 환자 동의받고 여기 증거 자료입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이수진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떠 있었다. 이 사진들 외국 사이트에서 무단 도용한 것들입니다. 실제 귀 병원 환자가 아니에요. 이수진은 화면을 보며
입이 떡 벌어졌다. 그녀가 직원에게 시켜서 올린 사진들이었다. 이건 직원이 실수든 고의든 법 위반입니다. 이전 경고 이력이 있으니 이번엔 업무정지 처분 들어갑니다. 업무정지요? 그럼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고요? 최소 3개월입니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다. 옆에 서 있던 김철수가 급히 끼어들었다.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어요. 오해가 아닙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주일 내로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평가팀은 짐을 챙겨 나갔다. 병원 로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남은 건 넋이 나간 이수진과 당황한 김철수뿐이었다. 아빠, 나 이제 어떡해?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일단 변호사 선임해야겠다. 이건 뭔가 이상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많은 일이 터질 리가 없어. 김철수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이수진의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이수진 원장님이십니까? 저는 하나은행 대출 담당자입니다. 네, 그런데요. 원장님께서 받으신 병원 운영자금 대출 3억 원 건인데요. 담보가치 재평가 결과 담보 부족으로 판정됐습니다. 일주일 내로 추가 담보를 제공하시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네, 갑자기 왜요? 작년에 담보 평가받았을 때는 문제 없었잖아요. 건물주 측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왔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보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이수진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빠, 은행에서 대출 당장 갚으래. 얼마인데? 3억? 김철수의 얼굴도 굳었다. 3억을 일주일 안에? 그게 어떻게 가능해?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병원 안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같은 시각, 박순자의 집. 박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장님, 2차 조치 완료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광고법 위반 확정이고 은행 쪽에서도 대출 회수 통보 들어갔습니다. 좋아. 수고했어. 그런데 회장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병원 문 닫게 되면. 박순자가 차갑게 끊어 말했다. 아직 멀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며느리야, 내가 나를 무시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했니? 그녀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차가웠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새벽부터 병원 직원들에게 연락이 쏟아졌다. 원장님, 예약 환자들이 취소하고 있어요. SNS에 우리 병원 조사받았다는 글이 퍼지고 있어요. 뭐라고? 이수진은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다. 성형외과 커뮤니티에는 벌써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수진 성형외과 보건복지부 조사 들어갔다던데? 거기 광고 사기였대요. 전후 사진 다 가짜였음. 완전 사기 병원이네. 나 상담 예약했었는데 취소해야겠다. 이수진의 손이 떨렸다. 몇 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이 달려왔다. 원장님, 오늘 예약 환자 17명 중에 12명이 취소했어요. 그리고 건물 앞에. 저기 좀 보세요. 직원이 창밖을 가리켰다. 병원 건물 입구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 건물 임차인 여러분께 알립니다. 계약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퇴거 조치됩니다. 마이너스 대성 개발. 이수진은 현수막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대성개발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때 병원 전화가 울렸다. 직원이 받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원장님, 의료기기 업체에서 연락 왔는데요. 외상대금 즉시 결제하래요. 안 그러면 거래 중단한대요. 얼마인데? 2천만 원이요. 이수진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외상대금, 은행 대출, 임대료.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지고 있었다. 오후 2시, 김철수가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딸을 불렀다. 수진아, 나 아는 사람한테 알아봤는데. 아빠, 뭐 좋은 소식 있어? 아니, 오히려 더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뭔데요? 대성개발이 한국메디컬그룹 계열사래. 한국메디컬그룹 알아? 우리나라 10대 재벌 중 하나야. 병원 100개 넘게 가지고 있는 곳이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왜 그런 큰 그룹이 너 같은 작은 병원을 건드리겠어? 뭔가 있는 거야. 김철수의 말에 이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뭐가? 시어머니. 아니야. 그분이 그런 힘이 있을 리 없어.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바로 그때 병원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다. 뒤따라 2명의 남자도 함께였다. 이수진 원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한국메디컬그룹 법무팀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여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이수진은 명함을 받아들며 얼굴이 굳었다. 한국메디컬그룹이요? 왜 여기 오신 거죠?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이수진 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라고요. 법적 조치요?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박지영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첫째, 의료광고법 위반건으로 형사고발 들어갑니다. 둘째, 대성개발과의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셋째, 과거 3년간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 조사 요청했습니다. 이수진은 말문이 막혔다. 옆에서 듣고 있던 김철수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당신네 회장이 누군데 우리 딸을 이렇게 괴롭혀. 박지영 변호사는 차갑게 웃었다. 회장님을 직접 뵙고 싶으시다면 약속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회장님, 성함이 박순자십니다. 순간 이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순자? 네. 혹시 아시나요? 이수진은 입술을 떨었다. 김철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럴 리가. 그분이 재벌 회장이라고? 네. 한국메디컬그룹 창립자이자 대주주십니다. 30년간 의료계를 이끌어 오신 분이죠. 박지영 변호사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다. 화면에는 박순자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박순자, 한국메디컬그룹 회장, 전국 127개 병원 소유, 의료계 숨은 실세, 자산 규모 5조 원 추정. 이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 돼. 이럴 수가. 내가 감히. 그녀는 며칠 전 일이 떠올랐다.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던 것. 집 한 채 못 사준다고 비웃었던 것.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것. 이수진 원장님, 회장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가 말했다. 뭔데요? 며느리, 집 한 채가 아니라 건물 100채를 살 수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대했구나.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이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김철수도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이건
우리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모르는 게 변명이 될까요? 사람을 대할 때는 신분을 보고 대해야 하나요? 박지영 변호사의 말에 이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내일 오전 10시 한국 메디컬 그룹 본사로 오십시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주신답니다. 늦지 마세요. 박지영 변호사와 일행은 병원을 나갔다. 남겨진 이수진과 김철수는 말없이 서 있었다. 병원 안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 나 이제 어떡해. 김철수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박순자의 집. 박순자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장님, 법무팀에서 다녀왔습니다. 이수진 원장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고 합니다. 그래. 내일 본사로 온다고 했지? 네. 오전 10시로 약속 잡았습니다. 좋아. 준비 잘해도. 네, 회장님. 박순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며느리야, 내일은 내가 진짜 현실을 마주하는 날이야. 각오는 했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조용했다. 다음 날 아침 9시 30분. 이수진과 김철수는 한국 메디컬 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40층짜리 건물이었다. 건물 입구에는 금빛 간판이 빛나고 있었다. 한국 메디컬 그룹 마이너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이수진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50억짜리 병원이 이 건물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했다. 수진아, 들어가자.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도 긴장한 게 역력했다. 두 사람은 로비로 들어갔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계열사 명단이 눈에 들어왔다. 서울대병원 협력병원 127개, 연 매출 15조 원, 임직원 3만 2천 명. 이수진은 그 숫자들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실례합니다. 이수진 원장님이시죠? 정장을 입은 여직원이 다가왔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두 사람은 직원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다. 40층 버튼이 눌렸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이수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김철수도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었다. 40층에 도착하자 넓은 복도가 펼쳐졌다. 복도 끝에는 거대한 문이 있었다. 회장실. 문이 열렸다. 넓은 회장실 안 통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다. 그리고 그 앞 책상에 박순자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다. 고급스러운 한복 대신 샤넬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다. 온화했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이수진은 눈을 의심했다. TV에서 수도 없이 봤던 그 얼굴이 지금 눈앞에 있었다. 어서 와라, 며느리. 그리고 사돈어른. 박순자의 목소리도 달랐다. 권위 있고 냉정했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김철수도 고개를 푹 숙였다. 시어머니. 아니, 회장님.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앉아. 박순자가 소파를 가리켰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박순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바라봤다. 장관님, 소개해드리죠. 제 며느리 이수진이에요. 며칠 전에 제 뺨을 때린 사람이죠. 장관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을 때렸다고요? 네. 집 한 채 못 사준다고 무시하면서요. 이수진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 같았다.
장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니. 박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며느리, 내가 운영하던 수진성 형외과 알지? 어제 최종 폐업 처리됐어. 뭐라고요? 이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업무 정지만이 아니라 의사 면허 취소야. 내가 지난 3년간 저지른 불법 의료행위, 과장 광고, 무자격자 시술 대행. 전부 다 밝혀졌거든. 그건 저는 내가 직접 안 했어도 내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야. 원장인 내가 책임져야지. 박순자가 돌아서서 이수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내 아버지 회사 말이야. 김철수 씨, 전 삼호전자 부장 맞죠? 김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30년 전 횡령 사건 기억나세요? 3억을 빼돌렸다가 은폐한 거. 공소시효 지났다고 안심하셨죠? 그런데 민사는 달라요.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끝이에요. 김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 돼요. 그건.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있어. 박순자가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를 꺼냈다. 사돈 어른, 당신 딸 수진이가 결혼 전에 낙태 수술 3번 받은 거 알아요? 뭐라고요? 이수진이 벌떡 일어섰다. 제가 언제 그랬다고. 강남 암흑의 산부인과 2015년, 2017년, 2019년. 다 기록 남아있어. 그것도 전부 유부남 애들이었지. 이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옆에 앉은 김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다. 수진아, 이게 사실이야? 아빠, 그건. 그리고 며느리, 내가 우리 민준이랑 결혼한 이유 알아? 박순자가 차갑게 웃었다. 민준이 보험금 5억 들어있잖아. 수익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고, 내가 결혼 6개월 만에 민준이 보험을 2배로 올렸지? 그것도 본인 몰래. 이수진은 말문이 막혔다. 회장님, 제가, 그건, 더 말해볼까? 내가 지난달에 민준이 음식에 수면제를 탄 것도 다 알아.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했지? 거짓말이에요. 증거 있어요? 박순자는 리모컨을 눌렀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이수진이 약을 음식에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다. 이건 불법 촬영 아니에요? 내가 설치한 거야. 내 집에. 며느리가 수상해서 말이지. 김철수는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수진아, 내가 정말 이런 짓을. 박순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바라봤다. 장관님, 보셨죠? 이런 사람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한테 환자들을 맡겨도 되는 건가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진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제발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박순자는 그녀를 내려다봤다.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다. 용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박민준이 들어왔다. 그 뒤로 경찰 2명이 따라 들어왔다. 어머니, 민준아, 다 봤니? 네, 다 들었어요. 박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이수진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다. 안 돼. 안 된다고. 민준아. 이수진이 비명을 질렀지만 박민준은 고개를 돌렸다. 경찰은 이수진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아 울기만 했다. 사돈 어른, 당신도 횡령죄로 고소 들어갑니다. 형사처벌은 못 받아도 민사로 파산시킬 수 있어요.
박순자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단호했다. 회장님,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이수진과 김철수는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이수진의 울부짖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회장실에는 박순자, 박민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만 남았다. 회장님, 이 정도면 충분하시겠습니까?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장관이 나가자 박순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준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제가 죽었을 수도 있었네요. 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늦게 알아챈 게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며느리는 이제 10년은 감옥에 있을 거야. 사돈도 파산하겠지. 그리고 박순자는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다. 수진성형외과 건물, 내가 인수했어. 이제 우리 계열 병원이 될 거야. 박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평생 저를 지켜주셨네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니까. 박순자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차가운 결의가 숨어 있었다. 누구도 내 아들을 건드릴 수 없어. 절대로. 3개월 후 서울 구치소 면회실. 이수진은 파란색 수감복을 입고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유리창 반대편에 박민준이 앉았다. 민준아.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박민준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이혼 서류 가져왔어. 박민준이 서류 봉투를 유리창에 대고 보여줬다.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박민준의 목소리는 너무나 냉정했다. 그건 마가씨인 거야. 내가 정말 미친 거였어. 제발, 내가 미쳤든 안 미쳤든 나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이혼 서류에 서명해. 민준아. 이수진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하지만 박민준은 일어서서 돌아섰다. 참, 한 가지 더 알려줄게. 내 아버지 삼호전자한테 5억 배상 판결 났어. 지금 파산 수속 중이야. 이수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같은 시각 한국 메디컬 그룹 본사. 박순자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옛날 수진성형외과 건물 리모델링 완료됐습니다. 이제 한국 메디컬 강남센터로 개원합니다. 좋아. 수고했어. 그리고 이수진 씨 재판 1심 결과 나왔습니다. 살인미수로 징역 8년 선고됐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며느리가 제대로 대가를 치르는구나. 비서가 나가자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문이 열리며 박민준이 들어왔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구치소 다녀왔니? 네. 이혼 서류 전달했어요. 박민준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제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박순자는 아들 옆에 앉았다. 내가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걱정했어. 내 아내를 감옥에 보냈으니까. 아니에요. 어머니는 절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진실을 보여주셨고요. 박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네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도 몰랐고,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인 줄도 몰랐어요. 민준아,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야. 박순자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 이제 알겠어요. 그때 비서가 다시 들어왔다. 회장님, 김철수 씨가 면담 신청했습니다. 사돈 어른이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김철수가 회장실로 들어왔다. 그는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초췌해 보였다. 회장님, 제발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김철수가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세요, 사돈 어른.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박순자가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 제 딸,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직 젊은데 8년이나 감옥에 있으면. 사돈 어른, 당신 딸이 제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봐줘야 하나요? 하지만, 제발. 김철수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사돈 어른, 그만하세요. 제가 봐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법이 판단한 거니까요. 박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당신도 횡령건으로 배상해야 할 돈 5억 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갚으세요. 저는 이미 파산했습니다. 갚을 방법이?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해결해야죠. 김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다. 나가보세요, 사돈 어른.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박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철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 회장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어머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요?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아, 내가 수면제 먹고 차에 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니? 교통사고로 죽었을 거야. 그럼 나는 아들을 잃는 거고.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무서워. 내가 조금만 늦게 알았으면. 어머니. 박민준이 어머니를 안았다.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어. 절대로. 박순자가 눈물을 닦았다. 며칠 후 박순자는 집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한국 메디컬 그룹 박순자 회장이 저소득층 의료 지원을 위해 1천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전국 무료진료소 설립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박순자는 뉴스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박민준이 거실로 들어왔다. 어머니, 뉴스 봤어요. 1천억 원이나 기부하시다니. 내가 가진 걸 나눠야지. 돈은 의미 있게 써야 하는 거야.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박민준이 감탄했다. 민준아, 너도 이제 회사 일 배워야 해. 나중에 내가 이어받아야 하니까. 네, 제가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잖아. 한국 메디컬 그룹은 내 거야. 박민준은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천천히 배우면 돼.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 맨손으로 시작했거든. 박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야. 사람을 아는 거지.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인지. 그걸 알아야 해. 네, 배우겠습니다. 박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민준아,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진짜 널 사랑하는 사람 말이야. 어머니, 걱정 마. 시간이 약이야. 박순자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박순자는 침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박민준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젊은 시절의 박순자도 함께 있었다. 민준아, 엄마가 지켜줄게. 언제까지나?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수많은 불빛 중 일부는 박순자가 일군 병원들이었다. 그녀는 30년간 묵묵히 쌓아왔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번에도 그녀는 아들을 지켜냈다.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힘으로. 1년 후, 박민주는 한국 메디컬 그룹 부회장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보고서가 쌓여 있었다. 그는 지난 1년간 어머니 밑에서 경영을 배웠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회사 일에 익숙해졌다. 부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계열사 회의 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알렸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두세요. 박민주는 이제 제법 회사 임원다운 모습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구치소에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민준 씨. 저예요. 이수진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기운이 없고 힘겨워 보였다. 무슨 일이야? 재판. 항소심도 기각됐어요. 8년 확정이래요. 그래. 박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담담했다. 민준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미쳤던 거예요. 제발. 이수진이 울먹였다. 이수진 씨, 우리 이미 이혼했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제발. 한 번만 면회라도. 안 돼. 나는 이제 다른 인생 살 거야. 당신 없이. 박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진정됐다. 같은 시각 박순자의 회장실. 박순자는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이수진 씨 항소 기각됐습니다. 8년 확정입니다. 그래. 그리고 김철수 씨는 파산 절차 완료됐고 현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생계 유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사돈 어른한테 일자리 하나 알아봐줘. 우리 계열 병원 청소 일이라도. 네. 회장님, 그분은 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깨닫는 게 있어. 이제 충분히 벌 받았어.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가자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복수는 여기까지야. 이제 그만 놔줘야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며칠 후, 김철수는 작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한때 부장이었던 그는 이제 모든 걸 잃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김철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한국 메디컬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일자리를 제안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요? 김철수의 눈이 커졌다. 네. 계열 병원 환경미화 업무입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숙소와 식사는 제공됩니다. 김철수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바닥까지 떨어져야 진짜를 배운다고.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께 꼭 전해주세요.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2개월 후, 한국 메디컬 강남센터. 이곳은 옛날 수진성 형외과가 있던 건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최첨단 의료시설과 넓은 대기실,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 박순자와 박민준이 함께 개원식에 참석했다. 어머니, 이 병원이 예전 수진이 병원이었던 곳이죠? 그래. 이제는 우리 병원이야. 저소득층 무료 진료도 하는 곳이지. 박순자가 건물을 둘러봤다. 어머니는 정말 멋지세요. 복수만 하신 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만드셨어요. 복수는 끝이 있어야 해. 그리고 그 자리에 더 좋은 걸 채워야지. 박민주는 어머니를 존경스럽게 바라봤다. 개원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다.
민준아, 요즘 어때? 마음은 좀 괜찮니? 네, 괜찮아요.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도 없고요. 그래도 외롭진 않니?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아직은 혼자가 편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여자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회장님, 여기 계셨네요. 여자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아, 서연 씨. 여기 앉아. 박순자가 자리를 권했다. 민준아, 소개할게. 우리 계열 병원 소아과 과장 최서연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최서연입니다. 최서연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입니다. 박민준도 인사를 받았다. 서연 씨, 민준이가 요즘 회사 일 배우느라 바빠. 가끔 같이 점심이라도 먹어줘. 혼자 외로울 것 같아서. 박순자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아, 네. 좋아요. 최서연이 밝게 웃었다. 박민준은 어머니의 의도를 눈치챘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최서연의 밝은 미소가 나쁘지 않았다. 며칠 후, 박민준과 최서연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다. 부회장님, 회사 일은 어때요? 많이 어렵죠?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회장님께서 정말 자상하시더라고요. 직원들한테도 잘해주시고. 네,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박민준이 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미소 지었다. 최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부회장님, 혹시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병원에서 봉사활동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봉사활동이요? 네. 시골 마을 무료 진료 행사예요. 재밌을 거예요. 박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볼게요. 그날 저녁, 박순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서연 씨랑 점심 어땠니? 좋았어요. 밝고 따뜻한 분이더라고요. 그렇지? 서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고 마음씨도 착해. 어머니, 설마 선보는 거예요? 박순자가 웃었다. 선보는 건 아니고 그냥 좋은 사람 소개해 주는 거지. 내가 계속 혼자 있으면 어머니가 걱정돼서. 어머니, 민준아, 나쁜 기억 때문에 좋은 사람까지 놓치면 안 돼.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아. 박민준은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알겠어요, 어머니. 천천히 알아볼게요.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전화를 끊은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민준아, 이제는 행복해야 해. 엄마가 다 정리해줬으니까.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2년 후, 한국 메디컬 그룹 본사 로비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오늘은 박민준과 최서연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했다. 의료계 인사들, 재벌 총수들, 정부 관료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사람들이 모였다. 신랑 대기실. 박민준은 턱시도를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밝았고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부회장님, 준비 다 되셨어요? 비서가 들어와 물었다. 네, 됐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박순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민준아, 잘 어울린다. 어머니. 박순자는 아들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고쳐주었다.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서연 씨 같은 좋은 사람을 알아본 거지. 박순자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다시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민준아,
나쁜 일 뒤에는 항상 좋은 일이 온다고 했잖아. 내가 견뎌낸 거야. 박민주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결혼식이 시작됐다. 최서연이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박민주는 그녀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객들은 모두 축복의 박수를 보냈다. 신랑 신부 서로에게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말에 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 씨,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평생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최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민준 씨, 저도 평생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다. 하객석 맨 앞에 앉은 박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준과 최서연은 키스를 했다. 하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피로 연장. 하객들이 신랑 신부를 축하했다. 박순자는 여기저기서 인사를 받으며 미소 지었다. 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부회장님께서 좋은 분 만나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박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김철수였다. 그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다. 그는 박순자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 오셨어요. 앉으세요. 박순자가 자리를 권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저지른 일.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사돈 어른,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박순자가 차를 따라 주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일자리도 주시고,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김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사돈 어른, 이제 과거는 잊으세요. 앞으로만 보시고요. 김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다. 저녁이 되어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다. 박순자는 테라스에 나와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민준이 최서연의 손을 잡고 다가왔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민준아, 서연아. 피곤할 텐데 괜찮니?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최서연이 공손하게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결혼식을 해주시고. 아니야. 당연한 거야. 너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박순자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네, 어머니. 평생 잘 모실게요. 민준아, 너도 서연이 잘 챙기고. 네, 어머니. 박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며칠 전 구치소. 이수진은 면회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누군가가 올 거라는 기대도 없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김철수였다. 아빠. 이수진이 놀라 일어섰다. 수진아. 김철수는 유리창 너머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아니야. 아빠도 잘못했어. 널 잘못 키웠어. 두 사람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울었다. 수진아, 민준 씨가 오늘 결혼했어. 이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 잘 됐네. 민준 씨는 행복해야 해.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수진아, 내가 나오면 다시 시작하자. 우리 둘이서. 아빠, 나는 6년이나 더 있어야 해. 괜찮아.
아빠가 기다릴게. 그리고 내가 나오면 다시 살 수 있게 도와줄게. 김철수의 말에 이수진은 더욱 크게 울었다. 현재 결혼식장 테라스. 박순자는 야경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며느리야. 내가 감옥에서 제대로 뉘우쳤으면 좋겠구나.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말이야. 어머니? 박민준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박순자가 미소 지었다. 세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게 다시 행복할 기회를 주셔서. 박민준이 말했다. 민준아, 넌 당연히 행복해야 해. 그리고 서연이도. 네, 어머니. 행복하게 살게요. 박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녀는 30년간 묵묵히 읽어왔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용서와 새 출발의 시간이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빛났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박순자 회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평범한 시어머니로 보였던 그녀는 사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한국 메디컬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30년간 묵묵히 의료 제국을 일궈온 숨은 실세였죠. 며느리 이수진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심지어 뺨까지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박순자 회장은 며느리의 병원을 폐업시키고 의사 면허를 취소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죠. 결국 이수진은 살인미수로 8년형을 받았고 그녀의 아버지도 파산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누구에게나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셋째, 나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이수진은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복수만이 아닙니다. 박순자 회장은 복수 후에도 며느리의 아버지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도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